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을 한번 봐볼게요. 자,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는 자, 우리가 그래프만 잘 그려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방정식하고 그래프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X축이. 자, 이렇게 Y는 fx라는 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그래프와 X축과의 이 교점을 알파, 0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알파, 0. 자, 그러면은 요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상황을 Y는 fx와 X축과의 교점, 그 X 좌표가 알파다 이 말인 거죠. 자, 근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시피 어떤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X 좌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X절편 그러죠. X절편. 그죠? X축과의 교점의 그 X 좌표를 X절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번엔 조금만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Y는 fx에서의 X절편을 구해보자는 거죠. 우리 X절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Y에다가 X,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한 그 X 값이 곧 X절편이죠. 됐나요? 다시 한번. 이 Y는 fx의 X절편이라는 것은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X 값이 곧 X절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즉 fx는 0. Y에다가 0을 넣었더니 이게 X에 대한 뭔가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요. Y는 fx와 x과의 교점의 x좌표. 즉, x절편이 알파이다. 자, 이 말과 Y는 fx는 0의 실근이 알파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즉, 요거를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방정식 fx는영의 실근의 개수. fx는영의 실근이라는 것은 y는 fx와 x축과의 교점 개수다 이 말인 거죠. x축과의 교점. 한마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이 y는 fx의 x절편과 똑같은 말입니다.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x절편, 즉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x절편이 실근의 개수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또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x축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요렇게 y는 gx라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요 점의 좌표를 알파, 0 그려볼게요. 자,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죠. 교점의 x 좌표가 곧 알파라는 거죠.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x 좌표가 알파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부터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했었어요? 그렇죠? fx는 gx 이렇게 방정식을 풀었었죠.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즉,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이다. 이 말은 곧 fx는 gx의 해가 알파이다. 이 방정식의 해 또는 실근이 알파이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fx는 gx, 이것의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y는 fx와 y는 gx의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 자, 여러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계속 써오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을 판별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판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좀 전에 그래프와 또는 X축과의 교점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3차 방식도 기본적인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과의 교점의 개수라든지 fx는 gx의 그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다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차 방식 같은 경우는 이 극대 극소 가지고 살짝 판별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이제 좀 가정을 할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런 3차 방식, 3차 방식이. 자, 3차 방식 돼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는 0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조금 예시를 들기 위해서 a가 양수라는 가정을 한 개 좀 더 해놓을게요. 음수도 상관없습니다. 자, a가 양수라는 가정을 해놓고 나면은, 자, 이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세식을. 이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세식은. 자, 이 말은 요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 3참수의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요? 교점이 몇 개? 그렇죠. 3개가 돼야 되는 거죠. 3차 방정식의 실근은 곧 3참수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 우리 좀 전에 했던 내용, 그죠? 그러면 3참수의 x축과의 교점이 3개 되기 위해서는 이 극대극소가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자,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x축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3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 그래프는 대충 개형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3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a가 음수일 때. 3차 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개형이 생긴 거라고요. 그죠? 그럼 이 y는 이 3참수가 이런 개형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y는 fx라는 이 3참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x절편,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생길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자, 이게 지금 현재 극대값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극소값입니다. 이 3참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니까 무조건 극대값은 양수가 나오고 극소값은 음수가 나오네. 그쵸?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 고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가 된다고요? 음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 왜?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음수니까. 자, 조금 더 봐볼까요? 이번에는 한 실근과 중근. 중근은 중복되는 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근이 내 눈에 보이는 실근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왜냐면 원래는 근이 3개였을 거잖아요. 3차 방식이니까 원래 근이 3개였었는데 그 3개 중에 2개가 중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두 실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죠? 접한다. 그래프가 접하면 중근을 갖는다. 반대로 중근을 가지면 접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뭔가 접해야 돼요. 중근을 가지니까 접해야 돼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근? 여기서 접하니까 여기서 중근을 갖는 거죠. 자, 또는 요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요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요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3차 계수가 양수이면서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다. 자, 이 말은 이 y는 fx 그래프가 이 모양 또는 이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때는 봐요. 극대가 0이죠. 이때는 극소가 0인 거라.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극대가 되건 극소가 되건 누가 0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극대가 0일지 극소가 0일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0이 나온다. 그죠? 극대 곱하기 극소는 0이다 이 말인 거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이 허근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나면 실근이잖아요. 그죠? 만나면 실근인데
접하면 중근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허근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허근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일까? 자, 그래프를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일까요? 어쨌든 한 식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식은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식은 한 개죠. 식은 한 개 있고 여기서는 교점이 없으니까 허근이 되는 거라는 거죠. 또는 어떤 모양 가능해요? 자, 요렇게 떠도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는 그럼 보세요. 이 극대값과 이 극소값이 둘 다 음수잖아요. 그죠? 극대도 음수, 극소도 음수. 자, 이때는 극대, 극소가 모두 다 양수잖아요. 뭐 둘 다 음수든지 둘 다 양수든지. 고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더니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건 확인은 안 됩니다. 그죠?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 안 되지만 여하튼 그 두 값의 부호가 같은 부호라는 거죠. 부호가 같은 부호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반드시 양수가 나올 것이다. 됐죠? 반드시 양수가 나올 것이다. 됐나요? 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속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극대, 극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이제 방정식에서 한 개만 더요. 4차 방식에서는 잘 안 물어봅니다. 4차 방식 잘 안 물어보는데 3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전처럼 이 3차 방정식을 한 개 줘놓고 그냥 서로 다른 세 실근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부호까지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순서를 좀 지켜서 갑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부호는 무시하세요. 부호는 무시하고 실근의 개수를 먼저 챙겨주는 겁니다. 실근의 개수를 먼저 챙겨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호를 챙길 겁니다. 자, 실근의 개수를 챙기고 부호를 챙길 건데 이 부호는 뭐 가지고 판단 내릴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y 절편으로 부호 판별을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실근의 개수를 챙겨놓고 부호는 y 절편으로 판별을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이 내용들 가지고 자,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자,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1번. 자,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물론 여러분들 이거 3차 방식 풀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3차 방식을 푸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이제 극대극소 미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한마디로 이 3차 방식의 실근의 개수는 다른 말로 바꾸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 이것과 x축과의 교점의 개수잖아요. 됐나요?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곧 이 3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니까 요 실근의 개수는 곧 이 3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죠. 자, 그려볼게요. 자, 그리려면은 뭐부터? 그렇죠? 미분부터 해야지, 미분부터. y'은 3x제곱 마이너스 10인가요? 자, 3을 살짝 묶어내주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도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2차 계수가 양수 아래로 볼록 x절편이 마이너스 2와 2 이게 y는 f 프라임 x. 자, 내려와야죠. 여기서도 내려와요. 자, 기억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오케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y는 fx라는 요 3차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극대값 극소값 구해볼까요? 자, 이게 극대값인데 2, 자, 2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1인가요? 19 빼기 24 마이너스 5입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자, 극소는요. 잘못 계산했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2고요. 이게 극소였네, 극소. 자, 극대 다시 계산합시다. 극대.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1입니까? 자, 그러면은 마스 8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거? 35. 그럼 27인가요? 27? 27. 극대값이 27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봐.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2니까 y축은 딱 한가운데 y축이 딱 이렇게 있겠죠. y축이. 그죠? 자, 그리고 이 값은 양수고 이 값은 음수니까 x축은 어디게? x축은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그죠? 그래야 음수 양수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마이너스 2,27이고 2,4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x축이 이렇게 딱 가로질러 가니까 x축과의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생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실근의 개수는 몇 개요? 3개라는 거죠. 3개. 3개. 이 3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3개니까 이 3차 방식은 3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그죠? 자, 2번 가봅시다. 2번. 자, 이번에 이제 4차 방식, 4차 방식.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일단, y는 2x4승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는 0이 돼야 되니까. 자, 내림차순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싹 넘어갑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인가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할까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fx로 두는 거죠. y로 두는 거죠. y는 x4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우리는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려봅시다. 미분해야죠, 미분. y'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입니까? 자, 그러면 4를 묶어내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기억납니까? 자, 인수분해 공식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얘가 0 되는 건 1이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 2차식은 절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이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x축과 한 점에서만 요렇게만 만나는 거죠. 한 실근과 두 허근. 이게 한 실근과 두 허근이잖아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것에 판별식 한번 써볼래요?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잖아요. 음수. 이 2차 방식 판별식이 음수잖아요. 판별식이 음수. 판별식이 음수니까 요 2차 방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실근 1이라는 실근 한 개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이게 y는 f'x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도함수 그래프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자, 여기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는 극소. 여기서는 극값이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게 계속 이렇게 증가. 이게 y는 fx 그래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결국은 x축만 있으면 됩니다. x축만. 자, 요즘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x좌표는 1이죠. 요 극소의 좌표가 1. 자, 여기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인가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 값이 음수예요.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을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x축이 있지 않을까 이 말인 거죠. 아니, 그래야 마이너스 1이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 극소인데 이 극소 값이 음수니까 x축보다 아래. 결국은 이 fx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이요? 2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얘는 x축과의 교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4차 방정식은 2개의 실근을 갖는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미분을 해서 도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2번 문장 가볼게요. 자, 이 3차 방식이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답니다. 자, 그럼 우리 자 요걸 한번 써볼까요? 자, 요 마스크만 살짝 넘겨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k 요렇게.
K는 왜 넘겼지? 자,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어떻게?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k의 교점이 3개.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앞에 내용에서 봤던 거.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능력대에 있으면 이걸 통째로 그냥 fx로 놓고 이것에 x 절편을 따져도 되지 않을까? 됩니다. 됩니다. 요거를 통째로 그냥 fx로 놓고 이 fx의 x 절편이 3개.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굳이 만 스케일을 이항시켜서 요렇게 띄는 것은 글쎄 뭐랄까,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수월해요. y는 k, 이게 옆으로 줄만 쫙 그어주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통째로 fx보다 이 k만 넘겨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좀 수월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미분해 볼게요. y 프라임이 3x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3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제 도함수 그래프 그릴게요. 도함수 그래프. 요렇게 마이너스 1이고 1이죠. 자, 그러면은 자, 내려옵니다. 자, 내려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극대 극소. 자, 이 극대 값은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인가요? 마이너스 1, 2입니다. 자, 요점의 좌표는요. 자, 1, 자, 1 넣었더니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래프예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y는 k라는 가로줄을 그어가지고 옆으로 줄을 쫙 그어가지고 교점이 3개가 생겨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그어주면 돼요? 요렇게 딱 그어주면 되겠네. y는 k. 그죠?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도 되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그죠? 그러면 그 경계가 어딜까요? 이 극대와 이 극소가 경계.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요 사이. 그죠? 즉, 이 k라는 값이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인데, 자, 확인해 봅시다. 뭐 확인요? 항상 부등식 쓸 때는 등호가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를 잘 챙기셔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이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그러니까 하얀색 선이 되버리면 이 하얀색 직선과 이 그래프가 교점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k가 2가 돼도 교점이 2개밖에 없잖아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요대로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아까 또 배웠잖아요. 3차 방정식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교점으로 안 하고 극대 극소로 해도 된다. 그죠? 자, 여러분 옆에다가 좀 따로 한 개 메모해 놓읍시다. 똑같은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요 식을 통째로 fx라 그래 놓고, 자, 이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y는 fx, 이것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얼마라고요? 음수다. 그렇죠? 서로 다른 세식은 x축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음수. 요거로 한번 해보죠. 요거로.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fx의 극대극수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부터 해야죠. f'x입니다. f'x 3x 제곱 마이너스 3. 자, 3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자, 똑같습니다. 풀이는 도함수가 요렇게 마이너스 1하고 y는 f'x. 자, 그러면 f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극대, 극소. 결국은 이 값이 극대고 이 값이 극소네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극대값이 얼마죠? 극대값이 f-1인가요? 자, 여기다가 맛을 넣었더니 얼마입니까? 이제 2 마이너스 k. 자, 극소값은요. f1이거든요. f1.
자, F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자, 그러므로 이 극대 곱하기 극소, 즉, 2 마이너스 K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의 이 곱이 음수. 자,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차피 마이너스 두 번 곱했으니까 뭐 부동항이 안 바뀔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요 2차 부등식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2와 K는 2 사이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똑같은 결과가. 3차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극대 곱하기 극소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우리 처음에 했던 그래프 K만 넘겨서 줄을 쫙 그어주는 거. 요것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마침 요 K는 오른쪽으로 넘겨놨네. 자, 요거만 넘겨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K인가요? 얘가 또 이번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죠? 자, 그럼 이건 또 다른 말을 바꾸면은 이 말인 거죠. 이 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와 Y는 K의 이 두 그래프의 교점 몇 개? 그렇죠. 교점 2개. 됐죠? 요 3참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K 옆으로 줄만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그려봅시다. 자, Y 프라임 3X제곱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3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죠. 이거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은 또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라고요. 자, 내려와야죠. 내려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극대 극소. 그죠? 이게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Y는 K를 그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려면 어떻게 그럼 가로줄을 옆으로 줄 그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려면 어떻게 그어줄까요? 여기 한 개 그어주고 여기 한 개 그어주고 두 개밖에 없네. 그죠? 요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세 개. 요거보다 위나 요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교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개밖에 없네. 딱 두 개밖에 없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요때는 이게 Y는 K가 되는데 어쨌든 이 극대 값은요. 마이너스 2,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마이너스 8 플러스 23입니까? 24. 그럼 16이죠. 16. 자,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었더니 2, 자, 여기다 2를 넣었더니 8 마이너스 23입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자, 그러므로 이 Y는 K는 결국 16 또는 마이너스 16이 된다.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죠? 됐죠? K 값이 두 개의 상수 값이 나온다. 16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16이 돼도 된다. 됐죠? 자, 이번엔 이제 4번 문제로 가봅시다. 이번엔 이제 그렇네요, 이제. 실근의 부호까지 물어보네요. 실근의 부호까지. 자, 봐봐요. 자,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 자,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식인데, 실근의 부호까지. 자, 우리 좀 전에 근데 내용 정리할 때 한 개 약속을 했었어요. 무슨 약속을 했었죠? 3차 방식의 실근의 부를 물어보면 부호는 나중에 챙기자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뭐부터 챙기자고요? 일단 실근의 부호부터,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부터 챙기자. 부호는 나중에. 무슨 말이죠? 자, 이거 정리부터 해봐요. 정리부터. 자,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 세제곱. 자,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자,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근데 보세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이라는 것은 요 3차 방식 무슨 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양의 실근 한 개하고 음의 실근 두 개인데 그 두 개 또 다르대잖아요. 그죠?
결국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호는 나중에 챙길 겁니다. 먼저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우리는 요거를 통째로 fx로 놓고 우리 좀 전에는 또 그래프의 교점 가지고 해봤으니까 극대 극소 가지고 가볼게요. 자, 그럼 결국은 이 fx는 이 3차 함수. 이 3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3개니까 결국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라고요? 음수다. 요걸 챙길 거라고요. 그렇죠? 이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진다. 다른 말로 바꾸면 1fx 이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다. 자, 조금 비좁으니까 선생님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f'x 미분해 봅시다. 미분. 자,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까? 3부권 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오케이. 인수분해. 자, 3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그쵸? 자, 그럼 도함수 그래프 그려봅시다. 도함수 그래프.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극대, 극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극대라는 거죠, 극대. 이게 y는 fx 그래프니까. 자, 이 극대 값이 마이너스 1, 자, 여기 또 마이너스 넣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a인가요? 이게? 그럼 a 플러스 5. 맞죠? a 플러스 5. 이게 극대값. 자, 극소값은 3, 자, 여기 3 넣어봅시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a입니까? a 마이너스 27.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극대값, 즉 a 플러스 5하고 a 마이너스 27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음수가 돼야 된다. 자, 결국은 마이너스 5와 a가 27 사이다. 자, a의 범위 한 개 찾았습니다. 자, 이래놓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부호를 챙길 겁니다. 자, 이래놓고 부호를 챙길 거예요. 이래놓고. 자, 그러면은 부호는 우리 좀 전에 복습해 볼까요? 뭐 갖고 챙긴다고요? y 절편을 활용한다 그랬어요. 부호는 y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이게 서로 다른 지금 세 실을 간다는 것은 이 y는 fx가 x축과 서로 다른 세점. 대충 이렇게 그었어요. x축과 어쨌든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세 실을 간다는 것은 이 y는 fx라는 이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x축은 그냥 이렇게 대충 그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 양의 실근 한 개하고 음의 실근이 두 개인 거예요. 이게 양의 실근이고 이거 두 개가 음의 실근이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양수 한 개하고 음수가 두 개 있어야 된다고. 요 세 개 중에 양수 한 개에 음수가 두 개라고요. 양수 한 개에 음수가 두 개라고. 그럼 이게 양수고 이거 두 개는 음수여야 되는 거죠. 이게 양수고 음수 되려면은 그럼 진짜 대략 y축이 어디 있으면 되냐고요. y축이. 얘랑 얘 사이에 y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어쨌든,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있는데, 그죠?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양수고 2개가 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어야, 그렇죠? y축보다 오른쪽, 얘는 오른쪽이니까 양수고, 얘들 둘은 왼쪽이니까 음수가 되겠다. 됐어요? 그럼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y축을 쓰면 그냥 그럼 선생님, 난, 이렇게 긋고 싶어. 상관없다니까요? 요 근과 요 근 사이만 그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어딜 그어주는 상관없어요. 얘와 얘 사이만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그어주든지 간에, 요렇게 그었더니, 이 y축과 y는 fx의 교점, 즉, y 절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수. 됐나요? 이 y절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수가. 그렇잖아요. 음수. x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므로 이 fx의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다가 0을 쭉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누굽니까? a네, a. a가 음수라는 거죠. a가 음수.
그래서 결국은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일단 부호 무시하고 서로 다른 세 실근까지만 and 추가로 부호까지 챙겨주니까 a는 0보다 작아야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 a 범위는 마스 5와 a는 0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체계를 잘 잡으셔야 돼요. 3차 방식을 주고 실근의 부호까지 물어보더라. 그러면 실근의 부호는 나중에 챙길 거예요. 뭐부터 챙긴다고요? 실근의 개수부터. 실근의 개수는 마찬가지. 뭐 극대극소의 곱으로 챙기셔도 되고 아까처럼 y는 k 옆으로 줄만 쫙 그어주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은요? 부등식은 내용이 더 적습니다. 부등식은 내용이 더 적어요. 요렇게 우리가 한번 살짝 상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좀 전에 지금까지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니까 끊임없이 누가 계속 나와요. 극대극소가 계속 나오잖아요. 극대극소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등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체수. 방정식이 극대극소라면 부등식은 최대체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모든 실수 또는 어떤 구간에서 이거는 문제 마음입니다. 모든 실수라고 주기도 하고 x의 범위, 정의역을 따로 주기도 해요. 하여간 모든 실수를 주든 x의 범위를 주든 fx는 양수이다. 요 부등식이 성립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말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만. 아니 무슨 얘기냐면 fx의 최소값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한 놈만 잡자고. 제일 대장 한 놈만 잡자고. 무슨 말이에요? fx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라고요. fx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그 와중에 그 fx 와중에 제일 작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작은 값이. 그럼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나머지는 0보다 크겠죠.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당연히 0보다 클 거라고. 한 놈만 잡자는 거죠. 자, 그럼 또 봐봐요. 거꾸로 그럼 fx가 0보다 작답니다. 다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또 한 놈만 잡자. 그럼 이번엔 누구를 잡을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fx의 누구요?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0보다 작겠죠. 내용적인 끝났습니다. 내용적인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부등식은 그냥 일종의 최대체수의 활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x의 범위가 없어요.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 부등식이 성립한답니다.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요 4차식을 fx라 그러자고요. 그럼 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다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한 놈만 잡자니까요. 한 놈만. 그럼 누구? 우리는 fx, y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요거만 챙겨주시면 돼요. 그렇죠? 0보다 커야 되니까 제일 작은 값이, 제일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보다 클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이 4차함수에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거라고요. 자, 그럼 또 최소값 구하려니까 그래프를 살짝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프를 볼 거니까 우리가 또 뭐 해야 됩니까? 그죠? 뭡니까 이거? 미분을 해봐야지. 도함수를 f'x는 4x 세제곱. 자, 갑니다. 4ax 만 4에 a 플러스 1에 요까지만 상순위가 없어지고. 그죠? 자, 이걸 4를 살짝 묶어낼까요? 4를 살짝 묶어내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0되죠. x에 1 넣어주면 0됩니다. 4에
x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여기 뭐가 들어갈까? 아, 오랜만에 또 조립제법 해봐야 되겠네. 조립제법 1. 2차 계수 없습니다. 0. 1차 계수 a. 상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자, 1, 1,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0.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 도함수가 3차 함수, 3차 함수. 그럼 이게 이제 이 도함수가 3차 계수가 양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도함수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어떻게?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지.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이게 판단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그러면, 는 0을 보자고. 그러면은, x는 1. 아, 이 3차 방식은 1이라는 식이 한 개 나왔습니다. 그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럼 요것에 또, 아니, 얘가 x축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요 1 한 개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것이고, 실근이 세 개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근이 나온다면은, 요렇게 접할 것이고,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쵸? 자, 그럼 이것의 판별식 한번 써보죠. 판별식. 1 마사 A 마사. 그럼 얘는 마사 3입니까? 오케이. A가 빠졌습니다. 마사 A 마사. 근데 A가 양수. A가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아, 그럼 얘는 뭐를 가진다고요? 허근을 가진다고. 아, 그러니까 이 도함수 그래프가 이거 아니고 이거란 얘기겠네. 그죠? 이 f 프라임 y는 f 프라임 x 그래프가 이거란 얘기고, 1이라는 식은 한 개는 나오고, 1이라는 식은 한 개 나왔는데, 나머지는 허근, 식은이 한 개밖에 없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여기서 무슨 값? 극소. 여기는 극값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y는 fx거든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럼 이것의 fx의 최소값이 누굽니까? 그렇죠. x에다가 1을 대입한 값. 자, 요게 x에다 1을 대입해 봅시다. 자, 최소는 f1이거든요. f1이 얼마입니까? f1이 여기 1 넣었더니 1 플러스 2a 마 4a 마 4 플러스 a 제곱인가요? 그럼 얘는 a 제곱 마 2a 마 4.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죠? 우리 지금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요걸 따질 거니까. 자, 인수분해 a 마 3,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그럼 a는 자 3보다 크다. 끝. 어라? 선생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안 합니까? 양수래죠, 양수. a는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 이걸 갖다가 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a는 양수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한다. 됐죠? 여러분들 이게 4차다 보니까 여기서 미분해가지고 이 도함수 그래프를, 자, 도함수 그래프 판단하는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거리가 좀 있었었지,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라고요. 자, 마지막 문제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fx와 gx, 이번에는 함수가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자, 이 구간, 또 요번에는 또 구간,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싹 넘겨볼까요, 그러면? 그럼 이 말은 fx마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인 거죠? fx가, 싹 넘겨버리죠. 그럼 이것이 어디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 이것에서 성립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이거를 통째로 그냥 hx라 그럴까요? 그럼 h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가자는 거지. 작전을 y는 hx. 물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이것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또 한 놈만 잡자고. 이것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거보다 크게 나타내면 될 거라고. 자, 그럼 우리 이제 hx 가봅시다. 자, hx,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자, hx가, 자, 좀 이제, hx는 fx 빼기 gx니까, 얘한테 얘를 빼주니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인가요?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죠. 우리는 이 hx 그래프의 최소값, 자, 미분해야지 뭐. h'x는요,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인가요? 자, 인수분해 6으로 묶어내주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자, 1, 2에 1,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는 6에 x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요렇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1인 거라. 자,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때 극소 이렇게. 이게 y는 지금 hx 그래프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정의역 표시 좀 합시다. 정의역.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을까? 마이너스 1은 한 요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은 요쯤. 2는 어디 있을까? 2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우리는 그럼 봐봐. 이 값이 클까요? 이 값이 클까요? 이건 모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함수값 가지고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게 필요 없어. 이게 필요 없잖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 그래프에 지금 최소값 필요하죠. 아니, 여기서 누가 제일 작냐고. 이게 최소값 아니냐고. 이게 최소값. 그럼 이 최소값은 H1이잖아. H1. H1이 얼마면 H1. 자, 여기다 1 넣었더니 A-5인가요? A-5. 이게 H1이잖아요. 1 넣었더니 그죠? A-5. 자, 그러므로 이 최소값. 자, 끝났습니다. 이것의 최소값. 즉 A-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입니다. 됐죠? 어찌됐건 방정식과 부등식 모두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잘 그려내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조금 식이 복잡하다든지 뭐 그림이 조금 복잡하다든지 요런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만 잘 그려내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조금 수업 내용이 좀 많은 듯 하긴 하지만 내용은 참 별거 없었어요. 그렇죠? 내용은 참 별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